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도대체 왜 그런 건지 SK이노베이션 현 상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홍손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이노베이션 다른 이 2차 전지 업체들과는 다르게 주가 상당히 빠져 있어요. 대체 현 주가 상황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SK이노베이션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엑슨모빌, 그다음 미국에 있는 쉐브론, 미국에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다음에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 이런 기업들하고 거의 유사한 기업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석유 사업, 정유 사업을 하려고 도입한 회사가 SK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하고 최초에는 합작됐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은 두 번째 모멘텀은 배터리가 전 세계 5등 77기가와트입니다.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예를 들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200기가와트 아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40% 전기차 배터리 캐파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2등,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전 세계 1등.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5등, 한국에서 2등. 아슬아슬하게 삼성 SDI와 비슷비슷합니다. 예. 뭐 77기가와트 아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정유, 화학 부문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배터리 부분은 예를 들면 130조 원에 LG에너지솔루션이 40%면 얼마입니까? 한 60조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60조 원짜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몸 안에 SK이노베이션 안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석유 부분에 대한 가치를 한번 볼게요. 석유 부분 이런 겁니다. 자, 숫자를 비교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엑슨모빌이 얼마냐 하면은 매출액이 412조 원입니다. 예.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은 457조 원입니다. 그럼 매출액 대비 한 1.1배 받죠. 예. 그 다음에 쉐브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240조 원에 시가총액이 350조 원 정도 받습니다. 예. 그럼 매출액 대비 1.5배죠. 예.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600조 원 매출액에 2,500조 원입니다. 그럼 뭐냐면 한 4배 정도 받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한 14%, 15%, 그 다음 28%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14% 되면은 1.1을 곱하면 되는구나. 그다음 쉐브론 같은 경우는 한 15% 되니까 1.5를 곱하고 28% 되는 아람코는 한 4배를 곱했구나. 이렇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동급이다 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익이 안 좋아진 거는 제외하자 이거죠. 예. 올해 실적만 딱 보면은 3분기는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 실적을 보면은 82조 원 매출액의 단기 순이익률이 한 4% 정도 나와요. 예. 한 4조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한 4%대. 그럼 12%대, 11%, 12%대 나오는 게 1.1배 정도 나오면 4%고 한 5%대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정도 내냐면은 제가 쓰라 그러면 배터리 제외합니다. 예. 배터리 제외하고 중간 지주 회사라는 것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82조 원에 한 40조 정도 쓰면 돼요. 시가총액을. 16조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배터리 제외하고 그냥 석유, 정유, 화학 부분만 같이 봤을 때 그 얼마라고 쓰내냐면 제가 저보고 정답지를 쓰내라 그러면 저는 40조 원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16조 원이에요. 3분기 실적 잠깐 안 좋아졌다고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진 거는 첫 번째 3분기 때는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재고 평가 손실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높은 원가가 들어가고 낮은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깅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또 분기에 이렇게 평탄화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 실적 가지고 떨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전체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까지 뭐 말씀하신 거 보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오늘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당기 순이익률이 4% 했다고 그랬는데 한 4조 정도 나오겠죠. 당기 순이익.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기 순이익 내년에 한 5%에서 6%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순이익률이 더 높아지죠. 예. 그다음에 82조에서 더 가치를 더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오늘 중국 주식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국 주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국 상해하고 심천이 한 2.7% 올랐고요.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대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면 3%.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 때 봉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 그리고 4백신을 맞으면서 특화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8%대까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주가 주식도 3,300포인트 가까이 중국 심천다 같은 경우도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봉쇄를 했잖아요. 그랬죠. 저 그림 보시면 정확하게 중국 오미크론 봉쇄 때문에 중국 심천하고 상해가 무너졌고 우리나라 화학주, 정유주 다 무너졌죠. 코스피 지수, 철강 뭐 다 무너졌는데 최근에 보면 어제까지인데 오늘까지 더 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 2.7% 홍콩 같은 경우 한 7%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3% 올해 경쟁 성장률은 3%는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시노팜, 시노백이 이미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을 개발을 완료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형 백신, 그다음에 이게 긴급 승인 들어갔죠. 그다음에 파이자라든지 머크 약을 가지고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흡입형 백신은 상해에서 이미 접종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뭐냐면은 중국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출액이 한 25%는 중국발 매출액이잖아요. 정유나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이 돌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돌아갈 준비는 저희는 끝났다고 보는데 중국이 또 경제 성장률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돌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올해 한 4% 정도 순이익률 했는데 내년에 한 6%대까지도 SK이노베이션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게 큰 모멘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처음에 이야기하셨었을 때 이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석유화학 쪽을 비교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자면은 역시나 배터리 부문 쪽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 판단이니까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82조 원의 석유 정유 화학 부문 같이 첨단 소재가 있으니까 그 SK IET도 들어가 있잖아요. 한 60% 들고 있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저보고 쓰라면 한 40조 원 쓰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0조 원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지주사니까 조금 디스카운트는 받겠죠. 할인을 받는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걸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사는 것보다는 SK IT를 사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할인은 받습니다. 할인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가치를 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LG 화학에서 LG 이노베이션이 분리되면서 배터리 가치가 얼마입니까? 2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1등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CATL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이 주가가 안 좋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배터리 기업들이 안 좋은 게 보면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가 중국보다는 한국을 많이 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CATL이 제일 위에 있는데 쭉 내려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의 SDI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밑에가 SK 이노베이션인데 오히려 주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가와트 아워니까 한 40%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럼 60조 원 밸류를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면 한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28조 정도 돼요. 28조 원 돼요. 그래서 캐파를 풀리 돌리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럼 과연 60조 원에서 50조 원 되는 배터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이제 배터리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올해 77기가와트 아워인데 2025년에 얼마 정도 됐냐면은 200
기가와트 아워까지 저렇게 220 기가와트 아워까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배터리 가치보다 더 높게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캐파를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 현재 보면은 이게 이제 포드라든지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다임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으로 계속해서 마케팅을 팽창하고 있다고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가치를 얼마나 둘 것이냐. 물론 SK 온이 있기 때문에 SK 예. 온이 제가 볼 때는 물적 분할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할 겁니다. 상장할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러면 한 60조 원 받을 수 있을까? 받았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모회사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 물론 아직까지 그 상장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후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있는 LG화 개념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이미 좀 바라다 보는 것도 괜찮고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0조 원에다가 60조 원이면 예. 그 100조 원 가치가 있는데 100조 원 중에 지금 16조 원이라는 거죠. 예. 근데 중간 지수에서 하니까 많이 할인해 버리자는 거죠. 그래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제가 볼 때는 꽤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3분기 실적은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게 레깅 효과, 뭐 재고 평가 손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예. 때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연간 내년에 더 좋아진다. 그리고 배터리 가치를 포함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사업 부분만 놓고 봤었을 때 이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DI 중에서 그럼 SK 이노베이션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제일 저평가된 것 같아요. 제일 저평가돼 있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주가는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조금 한번 밝은 세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차용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